전문가님, 오늘 네. 시장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가요? 욕 나온다. 뭐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올라가면 좋아요. 네. 근데 빠지면 욕 나와요. 네. 뭐 대부분 다 투자자분들이 좀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12월 9일 날 저점을 찍어주고 난 이후에 2360포인트가 저점이었었죠. 그리고 나서 어제 고점까지 보게 되면 2500포인트대 초반까지 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럼 거의 150포인트 이상 상승을 했어요. 단기간에 큰 상승을 했기 때문에 쉬어가는 그런 부분들은 당연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세적으로 좀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저항 자리대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좀 중요한 이슈들이 좀 있죠. FOMC도 예정이 좀 되어 있고 BOJ도 예정이 좀 되어 있어요. 일단 뭐 FOMC에서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본 쪽 같은 경우는 동결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반대편에서 뭐 0.1%에서 0.15 정도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FOMC의 눈치 보기가 좀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한 부분들은 최근 들어서 좀 상승을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의 피로감이 좀 쌓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왼쪽 시장은 거래소 시장이에요. 코스피 시장이고 오른쪽 시장은 코스닥 시장입니다. 보게 되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21선을 이제 올라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이렇게 보게 되면. 근데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올라타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만 위태로운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지지를 해주지 못한다라면 조금 더 밀려 내려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좀 밀려 내려올 수 있느냐를 보게 되면 여기에 갭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조그만 갭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대 2440포인트 정도 때까지는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이 부근에 오게 된다라면 매수하고 싶은 종목군들은 좀 매수를 해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환율은 좀 계속적으로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율의 영향을 좀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지금 환율이 1,400원대에서 지금 밀려 내려오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는 더 안 들어오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 쪽에서 좀 매도가 났죠. 어제도 좀 제법 많이 났습니다. 어제부터. 근데 오늘 장 시작하면서부터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삼성전자의 동시효과 때 100만 주가 좀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좀 매도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환율이 좀 안정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지만 일단은 시장은 좀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뭐 저점을 훼손하거나 그런 부분들보다도 다시 다지고 난 이후에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연말 연초 정도 때까지는 적어도 2,500대 후반에서 2,600 정도 때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뭐 물려 있는 종목군들 분할 매수, 추가 매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눌림목에 있어서 매수하고 싶었던 종목군들을 매수하는 뭐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시장 속에서 이 환율을 반드시 체크해봐라라는 조언까지 주셨습니다. 외국인 수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이 환율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여부가 환율에 있다라고 짚어주신 건데요. 또 오늘 시장은 FOMC에 대한 눈치 보기 심리도 있고요. 또 최근 상승분에 대한 피로도까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조금은 주춤한 흐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 상황 좀 살펴보셨는데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또 주목받아온 섹터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섹터들이 힘을 내주고 있는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비만 치료제 섹터입니다. 인벤티지랩, 나이백, 블루엠텍 등이 포진해 있는 시장인데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발언을 한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비만 치료제 가격 낮추고 또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보험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이렇게 이와 관련해서 비만 치료제 섹터가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오늘은 또 개별 호재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나 살펴봤더니 인벤티지랩은 GLP-1 수용체에 대해서 장기 주사 제형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 특허 등록 소식
주목과 기대감을 받아왔습니다. 현재 삭센다 같은 경우에는 매일 주사를 해야 하고요.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 주사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인벤티지랩이 개발하는 이 주사제가 훨씬 더 적은 빈도로 주사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확실한 수요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나이백도요. 차세대 비만 치료제에 대한 연구 개발에 대한 주관 기관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오늘 큰 폭의 주가 상승 이뤄냈습니다. 앞으로 비만 치료제가 갖고 있던 근육 손실과 같은 기존의 부작용들을 이 나이백이 어떻게 해결해 갈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블루엠텍 또 휴메딕스 바이오플러스도 이 기대감 함께 받아가고 있다는 점 보여드리면서 빨간불 일제히 켜내고 있다는 거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양자암호통신 관련 이야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양자암호 관련한 주가들 계속해서 좋은 흐름 며칠째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구글이 양자컴퓨터 상용화를 위한 이 기술을 발명을 했다라는 이야기 해놓으면서 양자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양자칩 윌로우를 공개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 양자암호통신 관련 종목들 훈풍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옵티식스 이 국책과제를 통해서 양자 구조 개발해낸 기업이고요. 또 ICTK는 세계 최초로 양자암호 기술력을 또 상용화해낸 기업이기도 합니다.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에서는 보고서를 통해서 솔리드를 주목하기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가장 큰 폭의 상승률 보여냈다는 거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양자암호통신뿐만이 아니라요. 반도체 설계 쪽도 오늘 주목받아가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이슈에 더해서 브로드컴이 주문형 반도체인 ASIC를 앞으로 최대 이 매출 성장책으로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맞물리면서 복합적인 수혜 받아가고 있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이 고객사 필요 기능에 맞춘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예측이 들어오면서 국내 반도체 설계 기업들도 기대감 모아지고 있습니다. 종목들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 중인 자람 테크놀로지 오늘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또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제조 분야에서 두각 나타내는 아이언 디바이스도 크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이 양자 암호 통신과 같은 섹터에서 ICTK 함께 묶여가면서 급등세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외에도 비메모리 반도체, 6G 또 의료기기 섹터도 잘 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은 또 어떤 시선으로 오늘 상승 섹터 보셨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은 오늘 네. 어떤 섹터 상승하고 있는 것 좀 주목해 보셨나요? 우선 제약 바이오 섹터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인벤티지랩이 좀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트레이딩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슈가 좀 나오면서 상승을 했던 부분들은 좋아요. 좋은 부분들은 있는데 아마도 제 예상이 맞다면 인벤티지랩은 유상증자를 단행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를 좀 보게 되면 실적을 좀 보게 되면 계속 적자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160억의 좀 적자를 기록을 했죠. 올해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3분기까지 해서 누적을 하게 되면 135억 정도 적자를 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부채 비율이 너무나 좀 높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보율이 떨어지죠. 그러면 자금이 좀 필요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같은 이슈에 의해서 움직였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좀 시각으로 보는 게 어떨까. 만약에 내일 한 번 더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때는 챙기면서 좀 나오는 전략이 좀 어떨까 싶고요. 만약에 나는 제약 바이오 섹터를 하고 싶어 라고 한다라면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 제약 바이오 섹터 중에서도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이나 성장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좀 굵직한 그런 부분들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를 한번 보자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진 않아요.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주가가 바닥권역에서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박스권의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배당도 좀 많이 줘요. 배당도 주고 주식 배당까지 줍니다. 실적 한번 볼게요. 실적을 보게 되면 내년도에 2배 이상 성장을 합니다. 근데 주가는 못 올라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나중에는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주가 너무 비싸, 조금 더 싼 거 얘기를 해줘.
라고 하게 되면 알았어요. 그럼 SK바이오팜. SK바이오팜을 좀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10만 원대예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 뭐가 있냐면 엑스코프리 뇌전증 치료제가 상당히 잘 나갑니다. 미국 쪽 시장에서 잘 나가고 있어요. 아마 4분기 실적도 서프라이즈하게 좀 나올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월봉 차트를 보세요. 월봉 차트 보게 되면 이제 바닥을 탈피하려고 하고 있죠. 한 차례의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3개월째, 지금까지 포함해서 4개월째 횡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좀 더 나아요. 실적을 한번 볼까요? 실적은 올해 턴어라운드가 되죠. 올해 800억대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내년도에는 1,700억, 그 다음에는 3,100억이에요. 배 이상 성장을 해 나가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주가는 많이 못 올라갔어요. 만약에 제가 투자를 한다라면 저는 인벤티지랩 이런 기업들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SK바이오팜 전 이런 걸 투자를 하겠어요. 실적도 나오고 좋으니까. 그럼 이것보다 더 싼 거 얘기해줘. 10만 원 밑에 있는 종목을 얘기해줘. 말씀드릴게요. 뭐가 있냐면 그건 방송 말미에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벤티지랩 관련한 전략까지 주셨고요. 이 외에도 앞으로 또 같이 가져가면 좋을 종목까지 방송 후반부에 함께 추천해드리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지금 인벤티지랩 같은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은 굉장히 잘 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상한 게 지금 알테오젠이나 유한양행은 잘 못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좀 종목 상담 한 가지 좀 해주시면 좋겠거든요. 먼저 유한양행부터 제가 좀 질문을 드리면 네. 인벤티지랩이 유한양행이랑 손잡고 이 GLP-1 장기 주사제 개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오늘 유한양행은 주가 떨어지면서 11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오늘 상담 주신 분이 14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또 20%의 보유 비중 가져가고 계시거든요. 좀 조언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14만 원에 좀 매수를 하셨다라는 부분들인데 일단 뭐 비만 치료제나 이런 부분들 우리나라에서 출시돼 있는 부분들은 없는 상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유한양행도 보게 되면 제법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바닥권역이 5만 원대에 있던 주식이 14만 원대까지 좀 상승을 했어요. 17만 원 언저리 때까지 상승했죠. 근데 이제 14만 원에 좀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비중이 20%예요. 저는 오히려 더 매수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이격이 많이 벌어졌어요. 제가 어제부터 말씀을 드렸죠. 어제 방송 시작했으니까. 내가 정말로 사고 싶을 때 월봉 차트를 보세요. 월봉 차트를. 월봉 차트를 보고 난 이후에 보게 되면 이렇게 5개월 선하고 이격이 벌어져 버렸으면 안 사면 돼요. 다시 밀려 내려올 거거든요. 그럼 그때를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 14만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이 5개월 선하고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면 매수 안 하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근데 안 내려오고 올라가요. 딴 거 하면 돼요. 종목은 많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밀려 내려왔어요. 그럼 요 자리대 이제 10개월 선이 위치하고 있죠? 요 자리대가 10만 원대 조금 넘어가네요. 그러면 지금 14만 원 자리대에서 20%를 갖고 있어요. 그럼 기준 라인대를 11만 원으로 잡아요. 11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나는 주가가 밀린다 10만 원까지. 이 자리대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20% 정도 더 매수하셔도 될 것 같아요. 11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왜? 실적 나와요. 실적 나오고 오랜 기간 소외를 받았었던 섹터입니다. 거기에다가 제약바이오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겠죠. 저는 제약바이오 눌림목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20% 정도를 더 매수를 하신다면 평균 단가는 아마 12만 원대 초중반까지 떨어질 거예요. 요 자리대까지. 그러면 12만 원 넘어가서 13만 원 언저리 올라가게 되면 추가 매수한 물량은 차익하고 나머지 물량만 뭐 15만 원을 넘어설 때까지 본다든가 아니면 장기 투자를 해본다든가 그렇게 좀 대응을 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한양행은 현재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실적이 잘 나오진 않더라도 앞으로 실적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짚어주시면서요. 또 추가 매수 관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수익 더 크게 만들어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알테오젠도 오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테오젠이 떨어지고 있어서 참 걱정인데 비만 치료제 오르는데 알테오젠 떨어지고 있고 또 제약바이오 섹터가 같이 잘 가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이 전고점 찍고 지금 꺾인 후에 계속해서 바닥 다지고 있어서 추세 꺾일까 봐도 좀 걱정되실 것 같아요. 알테오젠도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알테오젠 되게 좋은 주식이에요. 어, 저희도 이 종목을 투자를 했다가 8만 원대에 털렸어요. 변동성이 너무 커갖고. 그랬더니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러고 나서 매수를 못했어요.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ADC 제형 쪽에 있어서의 실체가 있어요. 기술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맺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실적이 이제 좀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한간에 시장에 떠도는 부분들이 뭐 유상증자를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아마 3자 배정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에 대한 불안감은 없어도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5만 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이게 비중 30%예요. 여기서 추가 매수하라는 얘기는 좀 안 나오는데 너무 비중이 커지니까 가지고 계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올해 고점 자리 때 돌파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자리 때는. 반등이 아무리 못 나와도 매수가 이상까지는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갖다가는 너무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주식이 아닌가 싶어요. 비중이 30%가 아니라 뭐 15% 정도만 된다라면 30만 원 밑으로 밀려내려면 더 사시라고 15%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비중이 30%시니까 일단은 추가 매수는 조금 부담스럽다. 비중이 너무 커진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약바이오 쪽 말씀드리고 싶은 뭐 다른 쪽을 본다라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업들 있죠. 뭐 그런 기업들을 좀 본다든가 아니면 장 막판에 제가 관심 종목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조언들 더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잘 갈 수 있는 종목이니만큼 추가 매수 관점도 한번 고려해보면 어떨까 하셨지만 현재 비중이 높으시기 때문에 잘 가져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이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상담이 또 들어와 있는데 이 한미약품 질문도 있거든요. 한미약품을 31만 5,700원에 매수하셨고 20%의 비중 가져가고 계십니다. 지금 27만 3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 한미약품 바닥을 좀 확인했나 싶기도 한데 추가 매수 타이밍으로 보는 거 어떨까요? 한미약품도 이게 참 가족 싸움이 좀 심하죠. 그러면서 좀 변동성이 제법 나오는데 한미약품이 제약바이오 쪽 섹터의 과거에는 엄청나게 큰 폭의 좀 상승을 했었던 그런 기업이에요.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2010년도 때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몇만 원 안 됐었죠. 3만 원대에 있던 주식이 70만 원대까지 대박을 터뜨렸던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받았는데 월봉 차트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면 20년도 코로나 때부터 저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1년, 2년, 3년, 4년, 5년째 지금 박스예요. 5년째 지금 22만 원짜리대를 지지를 해주고 있고 상단 자리대로 보게 되면 한 36만 원에서 37만 원짜리대, 요 자리대가 상단 자리대잖아요. 그러면 바닥은 만들어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미약품도 비만 치료제를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있어요.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한미약품도 충분히 움직일 수가 있어요. 다만 조금 무겁다라는 거, 이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31만 원대 좀 매수를 하셨다라면 조정 받을 때 요 21선 이제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지금 하는 것보단 조금 눌러줬을 때 한 가급적이면 26만 원 이하? 26만 원 이하 권역으로 좀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그 이하 권역에서는 조금 더 분할 매수를 좀 잡아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냥 보유한다 하더라도 30만 원대, 31만 원짜리 때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이 변동성이 좀 나온다고 해서 확 던지거나 하지는 마세요. 잠깐 좀 실적 한번 보고 넘어가게 되면
실적도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올해보다 내년도 시장에서 10% 정도 성장을 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매출도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등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 내년 초 한 1월, 2월 정도 때까지는 조금 더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재 비만 치료제 잘 가고 있는 시장 속에서 제약 바이오 섹터까지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께 조언 더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의 이런 면밀한 조언을 이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리면서 저희는 하락 섹터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섹터가 있으면 반대로 주춤하고 있는 섹터도 분명 있을 겁니다. 이 하락하고 있는 섹터는 좀 더 면밀하게 전문가님의 조언이 필요할 텐데요. 어떤 섹터들이 하락하고 있는지 저와 함께 먼저 살펴보시죠. 먼저 게임 섹터입니다. 오늘 게임주들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모습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작에 대한 실망감으로 타격을 받았나 했더니 또 여기에 정치적 불안감 때문에 게임주들이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는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 또 위안화 약세에 대한 경기 우려 때문에 게임주들이 일제히 파란불 켜내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AP 헬스케어가 가장 큰 폭으로 이제 5% 넘게 떨어지고 있고요. 현재 베노티의 날이 더 큰 폭으로 또 떨어지고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떨어지는 가운데 그래도 다행인 점은 크래프톤이나 카카오 게임즈 등은 신작 또 인도 시장 공략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게임 섹터뿐만이 아니라요. 현재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떨어지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크게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38만 5,5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모두 큰 폭으로 떨어진 이유는 바로 미국 대통령 당선인 이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에 있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지원 대폭 줄이고 2차 전지 소재에 대해서도 관세를 일제히 부과하겠다라고 말한 건데요. 이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퓨처엠과 같은 종목들, 이 소재주의 경우 더 큰 폭으로 이렇게 약세 나오고 있다는 점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다만 미국 측에서는 이 동맹국에 대해서는 이 관세에 대해서 조금 예외적인 사항을 둘 수 있다라고 여지를 남긴 만큼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 점은 남아있다는 점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이렇게 주춤하면서 하방 압력을 더 크게 받아가고 있는 하락 섹터들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떨어지고 있는 섹터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좀 더 짚어보면 좋을 만한 섹터 어떤 게 있을까요? 2차 전지 섹터가 아닌가 싶어요. 네. 2차 전지 쪽 섹터 같은 경우는 사실 큰 폭의 좀 상승을 했었죠. 큰 폭의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23년의 고점을 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좀 밀려 내려온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여기에다가 하락을 더 부추긴 부분들이 이 트럼프 리스크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IRA에 대한 보조금, 뭐 이런 규제를 좀 없애겠다, 뭐 그 부분들 좀 얘기가 나왔던 그런 사항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2차 전지 쪽 섹터는 불확실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유난히 우리나라 기업들만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지금 이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 알버말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전 세계 리튬 채굴 1위 기업이에요. 알버말 같은 경우도 8월 달에 저점이 나왔거든요. 저점이 나오고 난 이후에 지금 이제 횡보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점차적으로 이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여기에서 매물 소화를 하고 난 이후에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기업들을 좀 보게 되면 지금 포스코 홀딩스나 뭐 에코프로 BM이라든가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오늘도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전기차에 대한 수요 둔화,
이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보조금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과연 이 부분들은 좀 더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게 공화당 텃밭이에요. 그 공장이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근데 과연 이 부분들을 쉽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2차 전지 쪽 섹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다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적으로 좀 보게 되면 이 에코프로비엠이 고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요 빨간색 선과 검정색 선이 있을 거예요. 이 검정색 선은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에요. 빨간색 선 같은 경우는 기관의 보유 수량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주가는 밀려 내려왔는데 오히려 더 늘려 있는 상황이에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주가는 밀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2차 전지 쪽 섹터 같은 경우는 작은 물량으로 변동성을 좀 유발시키는 그 부분들이 좀 상당히 큰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LG 엔솔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기관 쪽에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매도가 다 나오고 난 이후에 이제는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러면 가격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좀 보게 되면 실적이나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는 기저효과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큰 폭의 상승을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8천억대에서 1조 5천억대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LG 엔솔 같은 경우는 올해 7천억대지만 내년도에는 2조 7천억대까지 성장을 좀 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내년도 적자 이 부분들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구체 쪽에 있어서는 에코프로 머티가 탑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싶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올해는 400억대에서 머물겠지만 내년도에는 1,600억대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올해 기점으로 해서 바닥을 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주가는 못 올라가고 있죠. 지금 보게 되면 역배열권역에서 버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다가 저점을 이탈해주고 나서 다시 계단식으로 좀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단 말이에요. 밀렸다가 반등 나왔다 또 다시 밀리고 반등 나왔다가 다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 이 구간대에서는 이제 얼추 밀렸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섹터를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는 버티는 전략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수의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도체하고 2차 전지는 필히 상승을 해줘야 돼요. 즉 삼성전자와 LG 엔솔 그 이외 2차 전지 쪽 섹터들은 상승을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수가 여기에선 전 개인적으로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2600대까지는 올라갈 거고 내년도에는 그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수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 2차 전지 쪽 섹터가 필히 반등이 나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기저효과가 생기는 그 내년도 부분에서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반도체 쪽 보세요. 반도체가 주가가 바닥을 찍었던 게 삼성전자의 감산 얘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바닥을 찍고 상승을 시작했거든요. 지금 2차 전지도 얼추 바닥권역에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힘을 내시고 버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상승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는 종목 전문가님의 분석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앞서서 제약바이오 얘기할 때 자꾸 뒤에서 설명해 준다고 하셔서 전 너무 궁금했거든요. 어떤 종목 추천해 주실 건가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릴 종목은 바이넥스입니다. 바이넥스. 하나씩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좀 별로 없습니다. 바이넥스 홈페이지입니다. 케미칼에서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까지 신뢰할 수 있는 헬스케어 파트너. 이렇게 홈페이지가 있는데 사진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하나 했습니다. 바이넥스를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탐방 다녀왔어요. 탐방 다녀온 지는 조금 됐는데 다음 달에 또 한번 방문할 예정입니다. 뭐 인증샷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린 게 이 바이넥스가 요 지금 제일 앞표면인데 요게 좀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면 지금 이 좌측 화면에 보시게 되면 뭐 A사, E사, P사, 중국 H사, 미국 T사 막 이런 게 있는데 요게 예전에는 그 고객사 명단에 다 있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국내 제약바이오 섹터 웬만한 기업은 다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생물보안법 연내 통과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들은 재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연내 통과가 좀 될 가능성이 있다 하면서 삼성바이오나 뭐 롯데바이오, 셀트리온, 뭐 대형 호재 뭐 이런 기사가 있죠. 삼성바이오하고 셀트리온하고 모두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바이넥스는 수혜가 안 될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유럽 인증은 통과를 했죠.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미국 FDA 남았는데 이 미국 FDA가 연말에서 연초에 아마 결과가 나올 거예요. 무난하게 통과가 될 겁니다. 왜? 셀트리온에서 열심히 함께 준비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를 한다. 그럼 왜 셀트리온이 했을까요? 셀트리온의 의약품을 생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잘 될 거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을 보게 되면 올해 적자를 예상해요. 145억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25년도 내년에는 상사 이래 최대 규모의 실적이 나올 겁니다. 26년은 더 늘어나죠. 이 부분들이 왜냐면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를 제조하게 만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 쪽이 아니죠. 삼성 쪽에도 수주를 좀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투자 포인트는 생물보안법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유럽 통과를 하고 나서 미국 FDA 인증 대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통과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로 인해서 내년도부터는 최고 실적이 이어질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